모든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합니다. 말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말과 함께 또 하나의 교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소입니다.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서로 말을 건네게 만들어주는 미소. 그것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미소로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소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 짓거나 웃음을 보이는 것은 당신과 사귀고 싶어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라는 의사의 표현이며 그것은 언어 이상으로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미소 하나로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생겨납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류에는 단 한 번의 미소가 중요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앙투안 생텍쥐베리는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미소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실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허구의 이야기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 자신의 진실한 체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소에는 생텍쥐베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전투 중에 적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거친 태도로 보아 다음 날 그가 처형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죽으리라는 것이 확실했다. 난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난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몸수색돼 발각되지 않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여서였다. 다행히 한계피를 발견했다. 나는 손이 떨려서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데도 힘이 들었다. 하지만 성량이 없었다. 그들이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이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과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와 누가 눈을 마주치려 하겠는가? 나는 그를 불러서 물었다.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겠소? 간수는 나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 걸어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서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 어쩌면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어색함을 피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난 그 상황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두 인간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물론 나는 그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가 단순히 한 명의 간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새로운 차원이 깃들여 있었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어? 그럼 있고 말고요. 난 그렇게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허둥지둥 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다. 내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다시는 내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될까봐 난 두려웠다. 난 그것을 간수에게 고백했다. 내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슬프다고. 이윽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나를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소리 없이 감옥을 빠져나가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나를 안내했다. 마을 끝에 이르러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우리가 비록 내 주위에 온갖 보호막을 둘러친 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인간, 영혼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결코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소는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갖게 합니다. 미소는 우리들의 마음에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편견, 오만함, 고정관념, 편협한 마음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힘듭니까? 완고한 마음을 만나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가 아는 나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 예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창회 모임에 갔을 때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했어. 그냥 찌질한 애야. 근데 쟤 봐. 이런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소중하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줘야죠. 편협한 마음과 고정관념과 편견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 선물, 그가 갖고 있는 재능, 그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 내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신부님 내가 잘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유, 그렇게, 그거, 그 사람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관계를 나쁘게 만들죠. 나자렛 회당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질문,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여기 살고 있지 않아?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받았어? 그들은 잘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 고정관념, 완고함, 선입견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평화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는 한 방울의 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짓는 그 친절한 따뜻한 미소, 바로 그곳에서부터 무장해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만날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줄 때, 그리고 미소 지을 때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따뜻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